지난 시간에 멈춘 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서 멈췄냐면 1 더하기 t의 b분의 1승 이걸 전개하면은 여기서 t가 마이너스 2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r분의 ri의 제곱 뭐 이런 형태였죠. 이거를 전개하면은 1 더하기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2분의 1 r분의 ri의 제곱 3 코사인 제곱 세타 i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더 오브 ri 오버 r의 3승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냐면 포텐셜이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ri 분의 qi 이런 것들이 이제 서메이션인데, 근데 요 ri를 우리가 ri를 r로 묶어냈죠.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t의 2분의 1승 이렇게 묶어냈고, 그 다음에 r이 ri보다 크다. 필드 포인트가 소스 포인트보다 훨씬 멀리 있다. 를 가정해서 우리가 전개를 한 거였고, 요 ri 자리에 지금 r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1은 밖으로 빼고 쓰면은 이게 1 더하기 t의 2분의 1승분의 qi 이런 꼴인 거죠. 요즘 t 안에 i가 들어있어요. 좀 지저분하게 써있긴 하지만 t 안에 i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전개한 거니까 이걸 이제 이 꼴에다 맞춰서 써보면 이게 이 항, 그 다음에 r분의 ri에 비례하는 항, r분의 ri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 이 세 항으로 일단 큰 것이 써지겠죠.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r의 제곱분의 1 qi r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질 거고요. 세 번째 항은 r의 3승분의 1 2분의 1이 추가로 있으니까 2분의 1 안에다 넣었으면 2분의 1 qi ri의 제곱 3 코사인 제곱 세타 i 여기 세타 i죠. 세타 i 빼기 1 가로 닫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 i에 대한 서메이션이죠. 더하기 여기는 r의 4승분의 뭐 하이어 오더 하이어 오더죠. 무시하고 자, 요 첫 번째 항 얘는 마치 점전하들의 집합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점에 있는 포텐셜처럼 보이잖아요. 점전하들이 다 원점에 모여 있고 거기서부터 거리 r 떨어진 점에 있는 포텐셜처럼 보여서 이거를 파이 라지 m 이렇게 불러요. m은 이제 모노폴, m은 이 모노폴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 모노폴 포텐셜이라고 말해요. 모노폴. 두 번째 얘는 다이폴이라고 부르고 파이 d 다이폴 포텐셜. 얘는 모노폴 포텐셜 또는 모노폴 항. 세 번째 얘는 이게 좀 문제인데 모노 디 트리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는 트리를 안 쓰고 쿼드러폴이라고 불러요. 이런 쿼드러폴.
얘는 쿼드로폴 파이 Q 쿼드로폴 쿼드로폴 포텐셜 또는 쿼드로폴라 포텐셜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모노폴은 그냥 모노폴 모노폴은 보면 번역 없고 다이폴은 쌍극자 쌍극자라고 부르죠. 쌍극자 포텐셜 쿼드로폴은 사중극자라고 번역해 사중극자 오 글씨 이게 카메라에 잡힐까? 여기 쓴 글씨가 사중극자 포텐셜 모노 왜 트리라고 삼중극이 아니고 사중극이래 그래서 쿼드로를 쓰는 거예요. 모노 트리 원래 트리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2 모노나 D는 1, 2 뭐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이게 2는 아니야 사실은. 이게 1차항이거든.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게 될 텐데 얘는 0차항, 이 1차항, 이건 2차항이고 차수로 말하면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란 폴리노미알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0차항, 1차항, 2차항인데 그 물리학적으로는 얘는 모노폴 그러니까 하나란 뜻이고 다이폴 두 개란 뜻이고 얘는 쿼드로폴 네 개란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왜 저걸 하나, 둘, 네 개로 해석하는 건지. 그 다음 항들도 있죠. 뭐 옥토폴 등등이 있을 텐데 지저분해서 안 해요. 숙제로 여러분들 괴롭히려면 하나 좀 줄까? 내가 생각은 해보겠어. 그 다음 항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다지 뭐 유쾌하진 않으니까 우리도. 그 다음 항 나오면 그 다음은 옥토폴이에요. 6개 전화 6개가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옥토폴인데 자 일단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르장드르 다항식 지금쯤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다 배웠을 텐데 시리즈도 배웠을 테고 안 배웠을 수도 있겠네. 근데 역학에서는 당연히 했을 거고 좌표계를 조금만 전개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 항상 나타나서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P0 X는 1 외워야 되는데 P1X는 X 약간 쉽죠? 1X 요것만 그 다음 것만 외우면 외우는 비즈니스가 끝나요. 얘는 2분의 1 한 다음에 3X의 제곱 빼기 1 여기까지만 외우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대부분의 학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졸업하실 수 있다. 단 P3 그 다음 항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수준부터는 P3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나타나. 학부 수준에서 여기 P2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P3도 제가 참고삼아 써놓긴 할게. P3는 2분의 1 5x의 3승 빼기 3x 이런 식이에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P 이런 걸 이제 줄여서 PLX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L은 0, 1, 2 이렇게 가는 숫자 자연수. 근데 이게 애들은 다항식이에요. 보다시피 다항식이죠. 이건 0차 다항식, 1차 다항식, 얘는 2차 다항식, 얘는 3차 다항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PL 할 때 요 L이 다항식의 차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데 왜 이게 1x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런 거 아니고 왜 이걸 쓰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 끝점에서 특정한 값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 보면 얘는 항상 1이죠. 얘는 x가 1일 때 1이죠. 얘는 x가 1 들어가면 또 1이네. 얘 x 1 들어가면 뭐예요? 얘도 1이죠. 얘들이 다 1이라는 지점에서 1이 되도록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다항식이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수리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컷 배우게 될 거야. 배웠거나 아직 안 배웠으면 좀 이따 배우겠죠. 수리물리에서 그걸 드립다 많이. 우리는 그걸 많이 하진 않겠어요. 바쁘니까. 이걸 제너레이션하는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곱근 분의 1. 사실 얘가 대충 보면 이게 R분의 1 형태거든. 이게 R분의 1 형태예요. R분의 1에서 R분의 1 뽑아내고 나머지 여기 이랬잖아요. 1 더하기 T의 루트 분의 1이었잖아요. 요 1 더하기 T의 루트 분의 1 걔가 지금 요 꼴인데 앞에 쓴 건 지울게요.
R분의 1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요거가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쓰면은 이게 PLX 곱하기 Y의 L승 이렇게 돼요. L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물론 여기서 Y도 스몰 넘버고 X도 스몰 넘버여야 되겠지. 1보다 많이 작은 X하고 Y가 둘 다 1보다 많이 작은 숫자일 때만 요 익스펜전이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항상 이렇게 익스펜전이 돼요. 이게 일종의 제너레이팅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얘야. 좀 전에 우리 R분의 1에서 나타나는 게 실전적이진 않아요. 이거 언제 전개하고 있어? 응? 종일 뿐이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자, 이게 제너레이팅 펑션이고 중요한 건 이제 회귀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회귀 관계식 recurrence relation. recurrence 어려운 단어예요. recur 모르겠죠. 그러니까 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뭘로 돌아간다. recurrence relation. 이런 recurrence relation을 가져요. L 더하기 1 P의 L 더하기 1 X는 2L 더하기 1 P L X 곱하기 P L X 빼기 L P L 마이너스 1 X. 이 recurrence relation이 중요한 의미가 L번째와 L-1번째 다항식을 알면 나머지는 다 주어진 숫자거나 함수니까 그 다음 L 더하기 1 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사용하면 P0와 P1 사용해서 P2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P1과 P2를 사용해서 P3를 구할 수 있어요. P2와 P3 사용해서 P4 구할 수 있어요. 연속으로 구해낼 수가 있죠. 연습 한번 해볼까? 얘에다 일러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P2, X 이꼴 3, X, P1X 빼기 1, 1은 쓰지 맙시다. 얘는 P0, X 이렇게 되겠죠? 이건 외울 수 있잖아. 1X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물리학관에는 없어. P2부터는 이제 틀린 학생이 발생했고 이걸 빼먹어. 흔히 실수하기 쉬워요. 2분의 1을 빼먹기가 되게 쉬운데 저도 그 중에 하나 2분의 1 있었나 없었나가 막 가끔 헷갈리는. 네,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되죠? 빼기 1 넘어가면 P2 나오잖아. 2분의 1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 물론 처음에 몇 개만 쉽지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어져요. 이게 뭐 L이 한 4나 5쯤 되면 계산할 게 많잖아. 앞에 거 줄줄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어 오더는 그냥 외운다 또는 뭐 시간 남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우리한테 중요한 도구예요. 물리학자들한테 맨날 나오는 르장드르 다항식.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얘가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을 다시 쓰면 분의 1 서메이션 R의 L 더하기 1승분의 1 가로 열고 서메이션 QI RI의 L승 PL 코사인 세타 I 이런 꼴이 돼요. 안에 거는 I에 대한 서메이션 밖에 거는 L에 대한 서메이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는 P0 1이죠. P1 코사인 세타 얘네 P1 코사인 세타 P1 코사인 세타죠. P1이 X니까 X자리의 코사인 세타를 P5 코사인 세타. 얘가 P1이잖아요. P1 코사인 세타 I. 여기 뭐죠? 2분의 1 요만큼? P2죠? P2 코사인
코사인 세타 i 이런 식이에요. R의 제곱 그래서 R의 L승 QI, RI의 L승 PL 코사인 세타 i 요 식은 외워도 좋아요. 외울 수 있으면 빨리 외우는 게 좋지. 외울 수 있으면 빨리 외우는 게 좋아. 전자기하고 양자역학에서 비슷한 표현 자주 나타나. 비슷한 표현 자주 나타나니까 외울 수 있으면 빨리 외우라. 처음에 한 번씩은 써봐야 되겠지. 유도도 해보고. 근데 유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요걸 질문하진 않거든. 거의 대필 시작점 같은데 이걸 물어보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할 테니까 요거는 빨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경계 조건 몇 주 후에 경계 조건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왜 외우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이걸 그때부터는 이제 뭐 선생님이 칠판에 그냥 바로 쓰기 시작할 거거든. 선생님 마치 외우고 있는 듯이 써버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나중에 경계 조건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려면 소스가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카메라 때문에 소스가 이게 일부에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주 멀리 떨어지는 데서 이게 필드 포인트고 여기 소스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전개가 통하는 거죠. 바깥쪽 전개라 이 말이에요. R이 0이 돼도 멀쩡하거든. R이 0이 되면은 이 분모가 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돼버리니까 0분의 1 무한대가 되는데 필드 포인트는 R이 0인 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솔루션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경계 조건을 배우게 되면 인사이드 솔루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가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텐셜을 이렇게 전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한 차수까지 전개한다면 이거는 등식이 되겠죠. 더 이상 근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무한 차수까지 하지 않고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게 될 거예요. 포텐셜의 중요한 것은 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R분의 1의 파워니까 L이 작은 놈들만 중요해지죠. 그래서 있다면 모노폴 텀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 혹시 있다면 다이폴 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할 거고 그 다음 혹시 항이 있다면 쿼드로폴 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할 거고 이런 식이에요. 앞에 게 없다면 첫 번째 놈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모노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뭐 홀극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자 얘는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었고 전하량의 합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라지 Q라고 쓰기로 한다면은 총전하를 라지 Q라고 쓰기로 한다면은 얘는 그냥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쓰여지겠죠. 모노폴 다시 말하면 소스가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 내가 그려놓을게요. 소스가 여기 막 이렇게 어떻게 감자같이 생겼는지 몰라. 이게 전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여기가 소스들이에요. 전하들이 여기 모여 있어. 여기 원점이 여기라고 해. 여기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점에서 이 R점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얘는 파이 M 파이 D 파이 Q 파이 O 라지오 등등 중요도 순서로 있는데 그 모노폴 항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들어있는 총전하량을 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나눈 거다 이 말. 그거라고 관련된단 말이에요. 마치 점전하처럼 취급하는 그게 모노폴 항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되게 간단하죠? 연속 분포라면 Q가 서메이션이 되는 전하 밀도랑 서메이션 해야 되겠죠. 로 V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스 볼륨에 대해서 그죠? 소스 볼륨에 대해서 그래서 전하가 2, 3 분포되어 있든 연속 분포되어 있든 모노폴이라는 것은 저렇게 단순하게 디파인돼요. 두 번째 쌍극자 다이폴
다이폴 포텐셜은 쌍극자 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놈은, 이건 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 보면 QI, RI,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서메이션 뭐 QI, RI, 코사인 세타 I 이게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RI, 요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R 벡터와 RI 벡터 사이의 각도가 이게 세타 i잖아요. 근데 이건 직교좌표계로 얘를 쓴다면 얘는 다시 lx xi 요 ri까지 곱해서 ri 코사인 세타까지 이걸 쓴다면, 직교좌표로 쓴다면 얘는 ly yi lg gi 이렇게 써지게 돼요. 앞에 여기 lx ly lg는 방향 코사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3차원적인 각도이기 때문에 이 RI 벡터와 R 벡터는 서로 다른 3차원의 어느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걸 직교좌표계 X, Y, Z축으로 각각 사용해서 본다면 X축 방향에서 이 둘 사이의 각도, Y축 방향의 둘 사이의 각도, Z축 방향의 둘 사이의 각도, 그걸 방향 코사인이라고 앞에서 했었죠. 그걸로 바꾼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써서 다시 전개를 하면은 얘는 서메이션 LX를 밖으로 빼고 LX 서메이션 QI XI 더하기 LY 밖으로 빼고 QI YI, 그 다음에 LG 밖으로 빼고 QI ZI 이런 꼴로 되고, 이걸 다시 예쁘게 쓰면 R 방향 벡터와 서메이션 안에 QI와 RI 벡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쓰면 예쁘게 쓴 거죠. 요 LX, LY, LG는 방향 벡터 R의 방향 코사인이고 RI 벡터의 컴포넌트가 XI, YI, ZI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대적 형태가 돼요. 여기서 요 가로 안에 들어간 얘 전화 곱하기 좌표, 이것들의 합, 이거를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라고 부르죠. 기호는 P를 씁니다. 소문자 P를 보통 써요. 다이폴 모먼트라고 이야기해요. 쌍극자 모멘트. 그냥 짧게 말할 때 그냥 P. 운동량 아니에요. 운동량 아니다. 우리 지금 역학 아니니까 전작이기 때문에 소문자 P. 대문자 P는 리저브드예요. 대문자 P는 다른 용어가 있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나중에 나와. 소문자 P가 다이폴 모먼트예요. 그래서 얘는 R hat dot P 벡터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거니까 아직 다 안 냈죠? 다이폴 모먼트를 정리하면 이거 이제 좀 지웁시다. 다이폴 포텐셜을 정리하면 오케이. 다이폴 포텐셜 정리하면 4파 에프실론 제로 R 제곱분의 1이죠. 얘는 분자가 QI, RI, 코사인 세타 I였기 때문에, 근데 얘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R hat dot P 벡터니까 4파 에프실론 제로 R 제곱분의 1 R hat dot P 벡터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P R hat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보통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도 쓰죠. P 도트 R 벡터 나누기 4파 에프실론 제로 R의 3승 이렇게 써야 되겠죠. R hat는 방향이니까 R 벡터 나누기 R이니까 이 표현이 더 많이 쓰죠. 어쨌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를 다이폴 포텐셜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속 분포라면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밀도에다가
좌표를 곱하고 이거를 적분하겠죠. 소스에 대해서. 소스 볼륨에서. 전하 곱하기 부피, 전하량 곱하기 좌표. 서메이션.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게 소스 코디네이트가 이거 다 프라임으로 굳이 쓰고 싶다면 쓰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하진 않아. 연속 분포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놈인데 이 사중극자 이게 문제예요. 사중극자는 쓸 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여기서부터 쓸까 일단. 사중극자 쓸 게 많은데 이거 사중극자 너무 길게 하면 사실 좀 지겹거든.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은 중요해. 학부 때 언젠가 배워야 돼. 대학 가서 사중국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이걸 길게 할 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어느 정도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게 유도하는 게 좀 귀찮아요. 항이 많아. 내가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쿼드러플 사중극자 얘를 하려면은 얘를 하려면은 일단 저기 앞에 있는 보면 여기 쭉 돌아와서 여기 요놈이 쿼드러플인데 여기 보면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놈들이 이제 중요한 항이겠죠. 저 서메이션 안에 있는 놈. 저 서메이션 안에 있는 놈들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qi 한 다음에 2분의 1 뭐 ri의 제곱 한 다음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i 빼기 1 뭐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돼요?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심플 바로 이제 최종적인 답을 먼저 끌고 가서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쉽겠지? 최종적인 답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얘는 요만큼이 뭐가 됐냐면 얘만큼 얘가 됐잖아요. 다이폴은 얘는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r 방향 벡터 예적한 다음에 어떤 텐서란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처음 들을 텐데 텐서는 벡터인데 화살표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벡터예요. 이렇게 보통 저는 쓰죠. 이렇게 이거죠. 왼쪽에도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에도 화살표 있는 이걸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제 행렬 같은 거예요. 행렬은 이게 벡터는 1차원적인 오브젝트고 텐서는 이제 하이어 오더의 그러니까 2차 텐서도 있고 3차 텐서도 있고 그래서 2차원 텐서도 있을 수 있고 3차원 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차원 텐서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죠. 텐서 중에 가장 보기 좋은 놈, 2차원으로 된 놈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그 2차 텐서를 사용해서 이제 2차 텐서 Q, 그다음에 도트 R, 그다음에 이 2분의 1은 그대로 얘는 킵해요. 얘가 이런 꼴이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이제부터 보일게. 자, 이거 하려면은 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먼저 ri 코사인 세타 i, ri 코사인 세타 i. 얘는 뭐냐? 얘는 r 방향 내적 ri 벡터예요. 얘는 r 방향 내적 r. 여기 보면 ri 코사인 세타 i의 제곱이니까 그런 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ri의 제곱 3 코사인 제곱 세타 i 빼기 1은 3 r 헷 ri 벡터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얘들을 다시 요 방향 코사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쪽 가서 합시다. 여기도 지워도 되죠? R
I 벡터 제곱 빼기 RI의 제곱인데 얘를 방향 코사인 사용해서 하면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LX X I LY YI LG GI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RI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항이 3개국을 제곱이니까 6항이 나오겠죠. 6항이 나오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건데 얘를 오거나이즈를 다시 해서 정리하면은 정리하는 과정 제가 생략할게요. 바쁘니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LX의 제곱 가로 열고 3X 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더하기 LY의 제곱 3Y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더하기 LG의 제곱 3G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더하기 크로스텀 6LXLY XIYI 더하기 6LYLG YI GI 더하기 6LG LX GI XI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별거 없으니까. 자, 이제 보면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생겼죠? 3x의 제곱 빼기 1 형태잖아요. 2분의 1 3x 제곱 빼기 1이 P2니까 P2하고 비슷한 형태가 지금 나타났죠? P2 비슷한 형태로 지금 끌고 왔고 자, 그래서 QI RI의 제곱 가로 열고 3 코사인 제곱 세타 I 빼기 1 이거의 서메이션 얘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중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QI만 곱하면 되잖아요. QI만 곱하면 되니까 이걸 쓰면은 얘는 LX의 제곱 서메이션 QI 3X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더하기 이거 가로로 쓰면 행렬처럼 쓰면 좋은데 공간이 되니까 행렬처럼 최대한 써볼게요. 얘를 쓰면은 오케이 LX의 제곱 서메이션 QI 3X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더하기 LX LY 서메이션 QI 곱하기 3XI XY YI 더하기 LX LG 서메이션 QI 3YI GI 더하기 여기는 LY LX겠지? QI 3YI XI 이건 대각 원소니까 LY의 제곱 서메이션 QI 3Y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얘는 LY LG 서메이션 QI 3YI GI 더하기 LG LX 서메이션 QI 3YI GI GI XI 3GI XI 더하기 LG LY 서메이션 3이 아니고 QI 한 다음에 3GI YI 여기 대각 원소니까 LG의 제곱 서메이션 QI 3G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제가 쓰는 건 노트 여러분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생략돼 있지 않을 거니까 자 이게 보면 딱 행렬처럼 일부러 썼어요 제가 행렬처럼 보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x3 행렬의 컴포넌트처럼 보이죠? 됐어요. 그렇게 저렇게 9항으로 쓰여지고 뭐 그냥 내로 쓴 거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하나를 책의 용어를 사용해서 QJK라고 합시다. QJK는
오케이. 서메이션 qi 3ji ki 빼기 ri의 제곱 델타 jk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여기 ji, ki는 j나 k는 x거나 y거나 z일 수 있어요. ji 그러면 xi가 되는 거고 ki 그러면은 뭐 요중에 어느 i 알겠시겠죠? j나 k는 xy시고 그것들이 i 번째 전하, i는 지금 전하의 인덱스니까요.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델타는 얘는 뭐냐면 크로니카 델타죠. 이건 알죠? 델타 jk라는 것은 1이거나 0이죠. j하고 k가 같으면 1이고 같지 않으면 0이고. 크로니카 델타. 이런 항을 사용하면 요거 전체를 다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q 그래서 xx 이 로테이션대로 한다면 서메이션 qi 3 xi 이렇게 되겠죠. 빼기 ri의 제곱 델타 xx는 뭐 1. 그래서 다시 말하면 3xx의 제곱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qi 3x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여기 있는 요 꼴이죠. 첫 번째 항은 이걸로 나타내고. 그래서 얘가 qxx. 얘가 xy도 한번 해볼까? 처음 두 개만 하죠. xy는 뭐예요? 서메이션 qi. 지금 j가 x고 k가 y인 거니까 3xi yi 빼기 ri의 제곱 델타 x, y인데 같지 않죠? 0. 이거 필요 없고 얘죠? 얘 맞잖아. 그래서 얘는 qxy.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라지 q xg. 얘는 q yx. 얘는 라지 q yy. 얘는 라지 q yg.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세 개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텐서 컴포넌트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행렬의 컴포넌트처럼. 3x3 행렬의 원소처럼.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됐네. 힘들어. 그래서 쿼드로폴 포텐셜은 4파 엡실론 제로 R 3승분의 1 한 다음에 요 2분의 1 팩터 여기는 2분의 1 팩터 지금 안 넣었죠? 2분의 1 쓰고 서메이션 더블 서메이션 J는 X 또는 Y 또는 Z K는 X 또는 Y 또는 Z J와 K에 대한 더블 서메이션이고 여기에 LJ LK QJK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보기 싫잖아? 기억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L은 방향 코사인이고 Q는 쿼드로폴 모멘트 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부분을 저기에 텐서 노테이션을 써서 쉽게 써준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R 방향 벡터 내적 쿼드로폴 모멘트 텐서 내적 R 방향 벡터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얘가 요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단위가 뭐가 안 맞는 거. 단위 맞지? 오케이, 단위 맞았지. 깜짝이야. 틀린 줄 알았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헷갈릴 포인트가 요 2분의 1이에요. 요 2분의 1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쿼드로폴 텐서를 디파인 할 때는 2분의 1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중극자 텐서의 컴포넌트 사중극자 텐서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2분의 1 팩터가 없어요. 밖에 2분의 1이 오거든.
이게 약간 헷갈려. 2분의 1까지 넣어서 텐서면 좋겠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그래.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놨어. 근데 P2X 아까 기억나요? 2분의 1, 3X의 제곱 빼기 1. 기본적으로 요 꼴인데 여긴 2분의 1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요 2분의 1이 생각이 안 나면 항상 P2를 생각해. P2에 2분의 1이 있었지. 어딘가 넣어야 돼. 요거 때문에 요 2분의 1이 나타나는 거거든. 요 2분의 1을 그래서 계속 따라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중국자 텐서 안에 2분의 1이 없어. 2분의 1이 밖에 있어요. 오케이. 나름 짧게 선방했고 이제 프로퍼티를 좀 해봅시다. 사중국자 텐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빼먹었구나. 사중국자 텐서 지금 이산분포 될 때만 이렇게 디파인 했는데 연속분포 될 때도 정의를 해야죠. 전화가 연속분포 되어 있다면 사중국자 텐서는 QJK 어디 갔어? QJK는 적분 로 3J 프라임 K 프라임 빼기 R 프라임의 제곱 델타 JK DV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스 볼륨에 대해서 연속분포되면 이렇게 적분으로 사중국자 텐서를 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까지 중요한 프로퍼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QKJ는 QJK랑 같아요. 다시 말해 대칭이에요. QKJ는 QJK랑 같아요. 보면 똑같죠? 3XI, YI나 뭐 YI, XI나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어요. 네, 이건 똑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프로퍼티고 두 번째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QXX 더하기 QYY 더하기 QGG 얘를 다 더하면 0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트레이스라고 말하죠. 트레이스. 대각 원소 세 개를 합친 거. 이걸 트레이스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트레이스 오브 Q가 제로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얼핏 눈에 안 보일 텐데 얘랑 얘 더한 거죠. 여기 보면 3 이게 xi의 제곱, yi의 제곱, zi의 제곱, xi의 제곱, yi의 제곱, z의 제곱을 더하면 그게 ri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r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이 하나, 둘, 셋. 그래서 0인 거죠. 3ri의 제곱 빼기 3ri의 제곱. 그러니까 0이에요. 이거 당연히 0인데 이거 약간 헷갈릴 거야. 트레이스리스라고 기억해도 좋겠지만 뭐 일단 외우세요. 이 프로퍼티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퍼티니까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가 만족해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 그냥 수학적인 거니까 특별히 뭐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워두면 좋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이에요. 간단히 유도할 수 있지만 헷갈릴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는 보다시피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생겨있는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문제를 모델링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액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액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를 특별하게 따로 액시얼 시메트리라는 게 뭐냐면 전하분포가 전하분포 이야기고 전하분포가 축대칭이다 그 말이에요. 전하분포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있다. 뭐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든지 공도 뭐 축대칭이죠. 공처럼 생겼든지 전하분포가 뭐
어떤 축을 가지고 있다. 그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 대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왜 이게 쓸모가 있냐면 이런 엑시얼 시메트릭 경우에는 Q, J, K 만약 J가 K가 아니면 J와 K가 다르면 이 Q, J, K 항이 항상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면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무조건 제로야. 요 텀이 제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Z축이 축이라고 해볼까? 전화분포가 Z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X나 Y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X 방향에서 한번 접근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한 바퀴 왔다가 하면 0이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엑셀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0이에요. 엑셀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를 위에다 이렇게 A라고 붙입시다. 요 엑시얼을 책에도 그렇게 노테이션이 돼 있어요. QA, JK는 0이에요. 해보면 되는데 QXY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3QI XI YI 이런 거잖아요. 이걸 서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메이션 하는데 대칭이니까 우리가 딱 전화가 두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플러스 X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X에 하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3Q X Y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X에도 하나 있으니까 3Q 마이너스 X Y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이 플러스 X에도 있고 마이너스 X도 있는 거니까 이 둘이 딱 서로 상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Y도 마찬가지.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축대칭이 있으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프로퍼티 대칭인데 걔가 0이니까 결국 뭐냐? 요 텐서가 대각 원소밖에 없다는 거지. Q, J, K, A라는 텐서가 행렬로 쓴다면 QXX, QYY, QGG 요 컴포넌트 3개밖에 없고 나머지 원소들은 죄다 0이라는 거죠. 행렬로 쓰면. 그런데 게다가 또 요 대각 원소 합이 또 0이어야 된다고? 굉장히 스트롱한 컨디션이 또 하나 걸려있죠. 근데 축은 보통 하나죠. 하나 있으면 물리학에서는 그 축을 Z축으로 보통 잡으니까 Z축이 스페셜한 축일 거라고요. 만약 Z가 시메트리 엑시스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스페셜 미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QA라고 할게요. 얘를 QA라고 부를게요. 책이랑 똑같이. 그럼 얘들을 각각은 뭐가 돼야 되겠어? 3개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QA가 돼야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QA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X나 Y는 대칭이니까 Z축에 대해서 X방향은 Y방향 돌리면 똑같아야 되니까 축대칭이니까 얘랑 얘는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얘 둘은 마이너스 2분의 QA, 마이너스 2분의 QA 이렇게 돼야 돼요. Z성분은 QA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Z축이 축대칭이라면 Q텐서는 행렬로 쓴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QA, 마이너스 2분의 1 QA, QA 요 세 개를 대각 원소로 갖고 나머지는 죄다 0 이런 행렬꼴이 된다. 그 경우에 쿼드로폴 포텐셜을 써보면 어떻게 쓰여지겠나 한번 볼까요? 계속 이어서 쿼드로폴 포텐셜을 쓴다면 축대칭이니까 여기다가 A라고 쓸게요. 축대칭이 있어서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다면 아까 얘가 원소가 많았는데 원래는 9개인데 지금 대부분 사라졌죠.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 6개는 다 0이고 다이아고널 컴포넌트 3개만 살아남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관계가 있어. 써볼게요. 일단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어떤 노테이션으로 써도 되는데 책에 있는 노테이션대로 2분의 1 한 다음에 서메이션 L
LK, QJK 이 노테이션으로 할게요. 책의 노테이션대로 더블 서메이션이죠. J와 K. 여기서 한다면은 여기서 계산하면은 이 8 아래 3승분의 1 하고 여기가 L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QA 그 다음에 LY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QA 그 다음에 LG의 제곱 한 다음에 얘는 QA 요 세 양만 논제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LX 그다음에 LY LG는 각각의 방향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제곱의 합은 1이에요. 방향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LX의 제곱 더하기 LY 제곱 꼴이 있는데 LY 제곱 꼴이 있는데 이거는 1 빼기 LG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렇게 바꿔 쓰면은 여기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LG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랑 합치면 잘 안 보이네. 마이너스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2분의 Q의 제곱 LG의 제곱 더하기 LG의 제곱 Q의 제곱이니까 이거 둘이 합치면 2분의 3 3LG의 제곱 Q의 제곱이고 얘랑 다 합치면 Q의 제곱을 앞으로 빼면 Q의 제곱 빼면 2분의 1도 앞으로 빼면 3LG의 제곱 빼기 1 꼴이 나오잖아요. 됐네. 그래서 이 포텐셜이 8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1 하고 2분의 3LG의 제곱 빼기 1 QA가 어디로 사라졌다? A라고 해서 QA 썼어야 하는데 그죠? QA 했어야지. 왜 제곱을 쓰고 난리냐? A라고 썼어야죠. A 이런 형태로 써져요. 많이 간단해졌죠? 한 항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엑셀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엑셀 컴포넌트 중에서 그 Z 방향 컴포넌트 그놈 가지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LG를 우리가 세타로 바꿔놓기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8 곱하기 8 하면 이게 8 곱하기 2 하면 16이잖아요. 근데 이걸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로 앞에 묶는 게 보통 기억하기 좋으니까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A 이렇게 쓰고 뒤에 거를 이제 4R의 3승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엑셀 시메트릭한 경우에 사중극자 포텐셜이에요. 한 항으로 써져요. 엑셀 시메트리 없으면 저렇게 간단히 써지지 않아요. 엑셀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근근히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좀 보고. 오케이, 25분이야. 25분이면은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어요? 죽겠죠? 뭔 소린지 모르겠지? 지극히 정상이다. 모든 물리학과를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쯤 내가 심각한 과에 왔구나. 산수를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다이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데 일반 물리에는 다이폴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전자기를 배우는 거지. 사중국 배우잖아. 대학원에서 전자기 또 하거든? 대학원 혹시 가면 그때는 뭐 할지 몰라요. 점점 더 배우는 거야. 뭐 배우고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아는 기존의 그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돌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과학자는 아는 것의 끝을 일단 확인하고
확인해야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과학자가 못 돼요, 보통. 아는 것에 끝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그 너머를 탐험할 거 아니야. 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지저분한 거 나타나면 아 이게 내일이구나. 그게 약간의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구나. 아무나 못하겠구나.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애들은 금방 도망가요. 지저분한 거를 참고 좀 견뎌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잖아. 사전국자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그다지 중요하잖아. 알긴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NQR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뉴클리어 쿼드러폴 레조넌스. 여러분 NMR이라고 들어봤나요? NMR? 병원에 가면 그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 MRI라고도 하죠. 그 엑스레이 쓰지 않고 그 자석을 사용해서 자석이 어떻게 사람 몸 내부를 보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쿼드로폴 모먼트를 봐요. 그걸 보면 다 틀려. 물 부분과 뼈 부분과 티슈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덴시티만 보기 때문에 뼈하고 뼈 아닌 거 이 정도밖에 구별이 안 돼요. 근데 MRI는 핵자를 직접 보거든요. 핵자를 직접 본다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쿼드로폴 모먼트 요 값을 본다는 거예요. 요런 값을 요 값이 다르면 얘가 요 QA 값이 뭐니까 얘는 물인가 보다. H2O인가 보다. 얘는 뭐 얼마니까 이건 뼈인가 보다. 얘는 얼마니까 이거는 티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까지 우리 물리학자지.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 의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전문적인 것인데 그것의 백본이 되는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누군가는 그걸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 물리학자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잠깐 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슈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지금 케어풀하게 봤던 친구들은 약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이폴부터는 지금 다 지워버렸지만 좌표계가 포텐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근데 좌표계라는 것은 원점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각도는 그 원점을 어디서 잡았냐, 뭐에 대한 거냐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좌표 변환을 우리가 했을 때 유니버설 해야 그게 피직스잖아. 좌표 변환을 해서 달라지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좌표 변환을 해서 같냐 틀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점 선택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다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원점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두 개를 잡도록 할게요. O라는 좌표계와 ON이라는 좌표계, 뉴 좌표계란 말이겠지 뭐. 그래서 어떤 전화를 각각의 좌표계에서 본다고 합시다. 여기에다 할까? O라는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RI라는 좌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QI예요. ON이라는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RI의 N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원점 사이의 거리가 요 O에서 ON 좌표계로 가는 벡터가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벡터에다가 RI N 벡터를 더하면 RI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건 산수니까. 그죠? 벡터의 머리, 꼬리, 떼기법. 그래서 원래 좌표계에서 본 좌표와 새 좌표계에서 본 좌표 사이에는 유한한 차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앞에서 구한 다이폴 모먼트나
쿼드루플 모먼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모먼트 값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다이폴 모먼트부터 먼저 봅시다. 다이폴 모먼트를 세 좌표계에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QI, RI, N 이런 벡터들을 죄다 더하겠죠. 이런 전화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계산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이항해야 되죠. QI, RI 빼기 A 벡터 밖으로 빼고 QI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요게 뭐예요? 요 놈이 얘가 PI죠? 얘가 P 벡터죠. 원래 다이폴 모먼트고 얘는 A 얘 뭐예요? 총전하량 아니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진 않아요. 다를 수 있어. 만약 모노폴이 존재한다면 모노폴항, 다시 말하면 총전하량이 제로가 아니라면 얘 둘은 달라야 돼요. 좌표 변환을 했을 때 같을 수가 없어. 좋은 점만 이야기할까요? 만약 Q가 0이라면, 총전하량이 0이라면 P에는 P랑 같아요. 다이폴 모먼트가 보존돼. 총전하량이 0인 시스템, 다시 말하면 모노폴이 없는 어떤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다이폴 모먼트는 좌표 선택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간단히 증명했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써야 되겠지? 모노폴이 없으면 다이폴은 유니버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노폴이 만약 있다면 다이폴항은 좌표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노폴이 있으면 다이폴은 안 중요하니까 안 쳐다보겠지. 모노폴이 워낙 클 테니까. 다이폴은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안 볼 거예요. 모노폴이 없어야 우리가 다이폴을 볼 거고 처음 보는 피지컬 오브젝트인 다이폴은 어디서 보나 똑같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이걸 다이폴 모먼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쿼드루플 모먼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연습 문제를 한번 풀고 물리학자는 항상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책을 쓱 읽고 이해되면 그게 소설이지 그게 물리학 책이겠어?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슬슬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고? 난 그런 물리학자는 들었도 보도 못했는데 물론 그 책을 쓰는 물리학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 책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풀어요. 이해가 된 사람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돼. 이게 나쁜 배드 사이클일 수도 있어요. 문제도 안 풀리는데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계속 뺑뺑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좀 있지. 많이 풀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 더 풀면 돼요. 한 문제를 풀어서 이해가 안 돼? 10문제를 풀면 이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지. 10문제로 안 돼? 100문제쯤 풀면 이해가 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 안에 포기하면 이해를 못 할 수 있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외우게 돼요, 우리가. 우리는 외우고 싶지 않잖아. 그죠? 자, 연습을 좀 합시다. 오케이. 크기가 다 같고, 극성이 다른 전화. 두 전화로 된 기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P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Q가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뭐 R 플러스 벡터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뭐 R 마이너스 벡터라고 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Q R 플러스 벡터 더 빼기 Q R 마이너스 벡터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니까 하나로 묶으면 Q R 플러스 벡터 빼기 R 마이너스 벡터. 두 벡터의 차이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S 플러스 쪽으로 벡터를 그은 거죠. 이걸 보통 스몰 L 벡터 또는 뭐 D 벡터 여러 가지 쓰는데 그래서 이걸 Q 책 노테이션으로 QL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다이폴 모먼트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총 전하량은 Q 마이너스 Q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다이폴부터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 다이폴부터 중요한 상황을 만들려면 전하 두 개로 만든다면
총전화량이 0이 되도록 잡아야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1학년 때도 이런 걸 다이폴이라고 예를 들었던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은 거. 그런데 이게 두 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조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쉬운 케이스고, 두 전화로 그러는데 세 전화로 만들 수도 있거든. 3전화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E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내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이런 식으로 XY 축에다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얘는 원점에 대해서 왼쪽으로 A, 얘는 오른쪽으로 A, 위로 높이가 L 되도록 이렇게 잡으면 얘는 총전화량은 EQ 빼기 Q 빼기 Q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만 중요한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를 Y라고 L이라고 하면은 얘는 요 X 방향은 서로 캔슬되고 뭐만 남겠죠? 얘는 다이폴 모멘트 계산하면 EQ 곱하기 L 이렇게 될 거야 아마. EQ 곱하기 L 벡터 이렇게 되겠죠. 얘만 다이폴 포텐셜부터 중요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3전화계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학부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 두 개로만 이렇게 한 장. 근데 꼭 이렇게만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이폴이에요. 이런 것도 다이폴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에 판때기가 있는데 판때기에 총전화량이 마이너스 Q야. 여기 직각 방향에 이 축의 대칭이 되는 지점에 점전화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Q야. 예를 들어서 스몰 Q로 내가 쓸까요? 이런 것도 다이폴이에요. 다이폴이죠? X방향으로는 제로고 Y방향 살아남고 전하의 합은 제로잖아요. 얘는 다이폴이에요. 이 전하의 특성은, 이 전하 분포의 특징은 다이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쇠심을 하나 쾅 박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걸로 안테나를 만들어서 전파를 보내면 이게 다이폴 안테나예요.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이 아닌가? 내 시골에는 있는데 높이 한 100m쯤 되는 안테나가 쫙. 산이 많은 지역에 그런 안테나가 잘 없어요. 산이 없는 좀 평야 지역에는 안테나를 높이 이렇게 땅에서 시작해요. 왜 땅에서 시작하냐면 땅이 하나의 극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다이폴 이런 쿼드로폴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전파 이야기할 때도 다시 나와요. 근데 그때 처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같은 특징이거든. 다 이어져요. 자, 사중국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다이폴은 만약 모노폴이 없다면 다이폴은 유니크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쿼드로폴에서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오케이. 쿼드로폴인 경우에 오케이. QXY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컴포넌트를 생각해 볼게요. QXY를 우리가 원래 좌표 또는 뉴 좌표 O에서 보고 ON에서 보고 이렇게 합시다. ON에서 봤을 때 ON 좌표계에서는 이걸 XIN 이렇게 쓰기로 하고 얘는 저기랑 똑같이 XI 빼기 A X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Y 방향으로는 YI 빼기 AY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 경우에는 벡터로 이렇게 A 벡터 저기 똑같은데 지금 똑같은 걸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있지? XN 벡터가 X 벡터 빼기 A 벡터 이 관계니까 O 좌표계에서는 ON 좌표에서는 그 차이가 A 벡터다. 지금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QXY의 세 좌표계에서 얘는 앞에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얘는 3 QI XIN YIN 이런 것들의 서메이션 이렇게 되겠죠. 3XY니까 3XY 이렇게 되겠죠. 이 각각이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3QI
xi 빼기 ax yi 빼기 ay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쓴다면 3qi xi yi 이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오케이 ax 한 다음에 3qi yi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앞으로 뺄까? 3 이렇게 쓸까? 빼기 3ay 서메이션 qi xi 이런 항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기 3 ax a 마지막 건 밑에 줄여서 써야겠다. 더하기 3 ax ay 서메이션 qi 요 내항으로 써지겠죠? 되는데 제일 밑에 요 놈은 총전하죠? 얘 뭐예요? 얘는 다이폴 모먼트 x 컴포넌트죠? 얘 뭐야? 다이폴 모먼트 y 컴포넌트죠? 5좌표계에서 5좌표계에서 봤을 때 요놈들이죠. 그러니까 요놈들이 만약 0이라면 if q도 0이고 p도 0이라면 그러면 요놈들은 없을 테고 요놈만 남겠죠. 요게 뭐야? 요놈이 qxy죠. 원래 좌표계에서의 쿼드로폴 모먼트 xy 성분, 쿼드로폴 모먼트 xy 성분, 쿼드로폴 모먼트 텐서의 xy 성분은 세좌표계에서도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이런 스트롱한 컨디션이 걸리면. 아까 다이폴 모먼트는 모노폴이 없으면 다이폴 모먼트가 유니크하다 그랬죠? 이 경우에는 모노폴도 없어야 되고 다이폴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노폴도 없고 다이폴도 없으면 그러면 쿼드로폴은 좌표 원점 설정에 상관없이 유니크하다. 우리가 간단히 보일 수가 있죠. 오케이. 지금 뭐 옵다이고널 컴포넌트로만 보였는데 뭐 다이고널 컴포넌트 굳이 안 보여도 되겠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경우 이야기한 거니까 모양만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사중국장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P도 0이고 Q도 0인 다이폴 모먼트도 0이고 총전하량도 0인 전기 사중국자는 어떤 형태가 되냐? 두 가지 형태를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첫 번째는 다이폴 두 개를 거꾸로 놓는 거지.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여기 둘은 서로 거리가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이쪽은 멀리 이렇게 할까? 그럼 마치 이쪽이 다이폴 하나, 이쪽이 다이폴 하나 둘이 서로 상쇄되게끔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게 여기서 A, 이쪽 거리도 A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요 거리는 얼마든지 상관없이 전하량이 각각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그러면 총전하량이 0이잖아요. Q 합치면 0이고 다이폴 모먼트 서로 상쇄되니까 0이죠.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은 이게 가장 간단한 사중극이에요. 쿼드로폴 모먼트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지저분하고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왜냐면 이게 축대측이 없거든. 뭐 요 대각선이 축이냐 뭐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축대칭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 거리가 같게 놓는 거죠. A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거 총전할 합은 제로 다이폴 모먼트도 없어요. 이 경우 해보면 그 다음에 쿼드로폴 모먼트는 남죠. 이게 대표적인 얘는 엑스리얼 시메트릭 하니까 대표적인 이게 사중극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